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공포의 엄습, 자산 가격 대폭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공포감에 엄습이 돼 있는 상황이고, 한강다리에 올라간다고, 한강다리죠. 지금 이제 만석이 되어 있어요. 서로 올라가려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지금 이제 로또 33억 원에 당첨이 됐습니다. 이 날짜가 보니까 2003년이에요. 이거 통장에 있죠. 예, 통장에 보니까 날짜가 2003년 3월 5월 13일이네요. 네, 그래서 33억 원에 이분이 당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자 하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로또가 내려준 구원의 동아줄은 현금 33억 원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네요. 이 사람은 이제 2003년이니까 아주 그때는 지금하고 비교가 안 되겠죠. 금액이. 그래서 지금은 보니까 이 사람이 돈이 없다 그래요. 돈이 없어. 지금은. 네. 희한한 일이죠.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현재 지금 한 18년 정도 됐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것저것 사업을 한다고 하다가 돈을 다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운영하는 분식점이 있었는데 그것도 코로나로 문을 닫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전에 로또 당첨이 되고 건물 좀 사라. 그때 당시 24억 원이었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 건물이 지금 400억 원이 됐다고 합니다. 그는 지금 현재 제주도 어느 펜션에서 청소 일을 도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큰 기회가 여러분들이 살면서 누구나 한 번씩 꼭 옵니다. 10년에 한두 번 정도는. 이분 같은 경우는 로또 당첨으로 큰 기회가 온 거죠. 그런데 이분이 하지 않았던 게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자금 관리를 하자는 겁니다. 자금 관리. 가장 중요한 자금 관리. 자, 이분이 지금 보시면은 관리. 그리고 마찬가지로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리스크 관리가 잘못됐죠. 리스크 관리와 자금 관리를 했었으면은 이분은 지금 아마 큰 돈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와 자금 관리를 할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그 돈, 받은 돈을 다 부동산 사시면 가장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수익을 나타내는 계좌가 있을 거예요. 주식 얼마 벌었다. 부동산이 얼마 됐다. 사실은 비트코인이 얼마 됐다. 그거는 여러분들 계좌에 찍힌 돈입니다. 계좌에 찍힌 돈이 아닙니다. 수익률이에요. 수익률. 자, 수익률은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실현을 해야지 이것이 내 돈이 됩니다. 실현. 단순히 이거는 숫자일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릇이 작은 사람이 있고 그릇이 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릇이 아주 작은 사람에게 큰 돈을 주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작기 때문에 돈이 다 넘쳐나죠. 돈이 다 셉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인가? 자금 관리와 리스크 관리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 어떻게 되는지 정답지를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대응을 하지 않았어요. 자금 관리도 하지도 않았고 리스크 관리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수익을 실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사태에 우왕좌왕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네. 그리고 굉장히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까 서두에 냈듯이 공포가 엄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응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러 가는데 제가 정답지를 다 드렸어요. 그런데 왜 만점을 못 받습니까? 운전면허 시험을 친다, 공무원 시험을 치러 가는데 정답지를 다 받고 가는데 왜 여러분들은 지금 우왕좌왕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닥 아래 지하 긴축 우려에 1년 만에 2,800 무너진 코스피 이거 정답지 얼마만큼 드렸습니까? 1년 전에 드렸죠. 1년 전에 정확하게. 여러분 3,300포인트 근처까지 갔죠. 네, 그런데 제가 이 가는 동안 뭐라고 했습니까? 어디를 반드시 내려가야 된다고 했습니까? 2,600포인트는 반드시 깨고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나 2,600포인트 깨고 내려갔다 해서 반드시 반등이 크게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맞아야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는 무엇입니까? 시간이에요. 시간. 여러분들은 투자를 할 때 항상 호가를 봅니다. 가격표를 봐요. 가격도 물론 중요할 수도 있어요. 전고점, 전저점. 그리고 고가, 저가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에서 시간이 만나야 됩니다. 시간이 만나지 않는 가격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가짜. 허수예요. 허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란 개념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투자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에 대한 개념이
가장 중요하고 그 시간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지 마디가 나옵니다. 마디. 네. 고점과 저점 이런 마디가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마디를 알미게 되면은 바로 무엇이 납니까? 시간과의 마디, 그리고 가격, 대등 수치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언제 사야 되는지를, 어느 가격에 사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언제 어느 가격 몇 시 몇 분에 팔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알 수 있는 정답지를 여러분들한테 이미 다 드린 겁니다. 1년 전부터.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나면은 여러분들 다 욕만 합니다. 그런데 왜 욕을 합니까?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와닿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제 말이 다 맞잖아요. 비트코인 보시면은 99%가 손실 보는 중. 자, 이거는 비트코인은 처음부터 무엇입니까, 이거? 사기입니다, 사기. 무슨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면서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블록체인 기술이라면 그 기술만 받으면 됩니다. 그 기술만 있으면 되죠. 그런데 무슨 투자를 합니까, 여기다가? 왜 사기가 또 됩니까? 내재 가치가 없잖아요, 내재 가치가. 자, 이런 거는 티울립 파동,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티울립 파동과 똑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제가 작년 9월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4년 후에, 작년 9월 달입니다. 네. 4년 후에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4년 후에 영원으로 수렴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전에 보시면은 이 가격 밑에 보시면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있죠. 그래프. 이게 3,500만 원이죠. 3,500만 원 가격을 오게 되면은 반드시 반등한다 그랬죠. 그것이 중간 마디를 이루든지 아니면은 정고점을 가든지 아니면은 정고를 뚫고 올라가든지 결론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결국에는 영원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영원으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큰 그림을 잘 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주식 악, 코인 악, 부동산 악, 자산 대폭락, 공포의 엄습 이러면서 지금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사실은 부동산은 이 부분하고는 경로가 다릅니다. 주식하고 코인하고 경로가 다른데 그런데 지금 부동산도 같이 지금 뭐 크게 조정받는 분위기가 되고 있죠. 일부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대출 규제 때문입니다. 이게 금리하고 연관이 없어요. 사실은. 부동산이 왜 금리와 연관이 있습니까? 단기적인 영향뿐이죠. 부동산이 금리 올랐다고 부동산을 팔 겁니까? 바로 금리 때문에? 아닙니다. 자,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장기 게임이에요. 10년 이상 혹은 5년 이상의 장기 게임이죠. 그리고 주식은 코인도 어떻습니까? 단기 게임입니다. 초단기 게임이에요. 그래서 금리란 것은 어차피 파동을 그리죠. 평균으로 보면은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금리란 것이 우리가 고정금리가 아닌 이상 금리는 항상 변동하기 때문에 부동산이 금리와 연동된다는 것은 아주 일부의 얘기입니다. 아주 일부의 구간이에요. 일부 구간. 우리가 시간상으로 보면 아주 짧은 구간입니다. 그러나 금리와 부동산이 같이 연동되는 구간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습니까? 이건 5%밖에 안 됩니다. 5%밖에. 사실은. 지금의 부동산이 조정을 받는 것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출 규제. 대출을 해주지 않으니까 부동산을 누가 사겠습니까? 뭐 당연히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금매 물량이 출회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가 다 말씀드린 내용을 그대로 지금 나오죠. 1년 전에. 가장 핵심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양극화입니다. 양극화. 여러분들이 양극화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양극화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양극화가 만들어내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상대적 박탈감. 이게 정말 무서운 거죠. 상대적 박탈감. 자, 내 아파트는 안 오르는데, 네. 다른 아파트는 다 올라. 이거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자, 내 아파트는 떨어지는데 다른 아파트는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만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그것이 정말 가장 무서운 겁니다. 그것이 만드는 것이 양극화고, 여러분들 모든 아파트가 똑같은 수익률로 똑같은 하락률로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게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전혀 느끼지 않을 겁니다. 왜? 나 혼자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옆집도 떨어지고 철순에도 떨어지고 네, 뭐 영인에도 떨어지고 그리고 친척들, 가족들 뭐 다 떨어지니까 동네 친구들 다 떨어지니까 그냥 상대적 박탈감이 안 생기는 거죠. 위안이 되는 거예요. 나 혼자 고통받는 것이 아니다는 위안이 되는데 누구는 올라가고 누구는 떨어지고 하면은 사람이 환장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한강다리 올라가는 게 되는 거죠. 주식으로 돈 잃고 코인으로 돈 잃었는데 누구는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 이러면은 환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양극화라는 것이 굉장히 큰 타격을 주는 겁니다. 심적으로 사람들에게. 그래서 5분위 배율을 보시면은 지금 현재 9.8까지 올랐어요. 2022년 1월입니다. 9.8까지 올랐죠. 이거는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얼마까지 올라갑니까? 기본적으로 15까지 올라가요. 15배. 1분위와 5분위 차이가 15배까지 기본적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뭡니까? 이게 입지입니다. 입지. 한정 입지가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을 분명히 보셔야 돼요. 한정 입지라는 것이.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한정성 싸움이고 희소성 싸움이에요. 입지 싸움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주목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양극화라는 문제는 제가 기간이 언제까지라고 했습니까? 기간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동안까지 계속 양극화입니다. 이전까지는 어떻습니까? 양극화가 그렇게 크진 않았죠. 네. 지금 보세요. 17년도 한번 보세요. 4.7배밖에 없었습니다. 4.7배. 그러나 지금 9.8배예요. 이 불과 3년 전이에요. 3년 전이니까 4, 5년 전입니다. 3년에서 뭐 5년 그 사이입니다. 자, 이게 가장 큰 무섭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금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말이 많은데, 미국 금리가 얼마죠, 지금? 올랐습니까? 오른다는 말만 지금 1년째 계속하고 있죠. 립서비스만. 그러나 정작 올리고 있나요? 지금 전 세계 국가 중에 금리를 올리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올리는 곳이 단 한 곳이 있습니다. 한 곳. 뭐 독일도 올린다는 말은 있지만 그것이 어디입니까? 한국이죠. 한국만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는 거예요. 다른 국가들이 쉽게 금리를 못 올립니다. 왜 못 올립니까? 경기가 회복이 안 됐으니까. 고용과 소비가 회복이 안 되는데 어떻게 금리를 올립니까? 말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이 금리를 올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죠? 이거 서민들입니다. 서민들. 서민들이 부자가 되면 안 되니까 이거는 서민 경제를 박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자가 가난해질 필요가 없죠. 그 사람들은 돈이 많으니까 부자들은 더욱 부자로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가난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국은 어떻게 1.25%까지 올리게 됐던 거죠. 자,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진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정치공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가고 있다. 여러분들 보시면 중국은 지금 금리를 계속 다운시키고 있어요. 경기 냉각됐다고 중국은 금리 올립니까? 못 올립니다. 지금 뉴스에도 계속 어제 뉴스 나왔죠. 네, 기준금리 또 인하했어요. 다 내립니다, 지금. 그리고 중국에서는 또 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한다고 금리를 벌써 2번 내렸고,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 나왔습니까? 지금 금리를 올린다는 립서비스를 하는 곳은 미국과 독일 2군데밖에 없고 실제로 안 올렸고, 실질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것은 한국밖에 없습니다. 무슨 의미가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시장은 폭락을 할 수도 있고 급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패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하고는 영향이 다릅니다. 금융시장하고는. 그런데 지금 한국 시장은 어떻습니까? 부동산과 금융시장을 연계시킵니다. 그 연결시키는 매개체가 무엇이냐? 금리예요. 사실 부동산과 금리는 큰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서민들을 또 어떻게 죽입니까? 금리를 또 한번 죽이는 거죠. 카드로 15% 금리 초일기. 왜? 서민들을 다 못 살게 구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난해져야지 이 사람들이 정부에 기댈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치를 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끌려다니기 아주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취약계층을 많이 만들수록, 가난한 사람들을 더 많이 만들수록 어떻게 됩니까? 네, 포퓰리즘에 약해집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잘 보시기 바라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패닉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금융시장 아니면 자산시장, 여러분들이 무슨 대폭락이 되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응할 시간들은 저는 주고 있습니다. 1년 6개월 단위로 계속 주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의 방송을 보고 의심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돈을 지켜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잘 숙지하시고, 네, 제 방송을 단 1분 1초라도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